일단 그 통일 문제에는 일국 양제로 뒤로 미루고 우선 남부 우리 동포들이 체제나 이런 이념이나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초월해서 극복한다기보다 일단 그 뒤로 미루고 우선 인도주의 측면에서 서로 왕래를 좀 하자. 그래서 이름하여 삼통 그런 그 운동을 이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왕래가 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런 그 정치, 뭐 경제, 또 심지어 우리가 이 냉전 군사적인 긴장 문제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북쪽에서 지금 우리가 남북 동포 띠띠 운동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삼통 운동 소통을 좀 이제 하면 어떻겠는가 이야기하니까 이쪽에 이제 정치, 군사적인 오늘의 이런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결 국면 또는 전쟁 이런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두고 대화가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나 그 정치 군사적인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한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이렇게 남북의 동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규범적인 명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풀어가야 되는 것이 당면 과제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문익한 우리 저 목사님 이 늦봄 우리 선생님이 북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통일 방안으로 뭐 국가연합, 연방제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제 그 통일이다라고 통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뭐 삼통 이야기는 지금 우리 동민의 원탁회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왕래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전에 군사 정치적인 그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으로 서로 왕래를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서로 선언 문제가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꺼번에 풀자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 이제 성명을 문안을 만들고 그거 거의 4월달에 거기 기초가 되어서 6.15 선언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쪽에서 국가연합 저쪽에는 다른 당이 연방제 이런 이야기가 절충 형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경제 안보에 치중하는 어차피 이제 분담 논리를 두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이제 국력을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국력이 커졌으니까 그야말로 더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노력을 지금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오늘 시영이가 한 2시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도 이제 그게 명분이 없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정동성도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논리고 지금 그 굴욕 외교다 지금 이런 결론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삼통 민족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북쪽에서도 그걸 나는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 늦봄 선생이 북에 가서 이제 그 조금 전에 군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상당히 이제 그렇게 좀 입장이 뭐 좀 난처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저는 그 우리가 동민의 민족 우리가 동아민족 통일의 이 천도의 정의단체가 앞장선 것을 두고는 일단은
이런 그 기존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냉전 체제의 조제에 있는 아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설사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동민의 입장은 이렇게 남북이 서로 소통, 삼통을 이루내는 이런 부분은 물론 이 남쪽 정부도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완화하는 것을 바람직고 미국이 이제 뒤에서 다 이제 이렇게 뒤에서 컨트롤한다고 보고 그런데 북쪽도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냐. 그래서 북쪽 정도는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민족 해방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자주적인 민족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역사의식을 갖고 이제 공화국이 수립됐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좀 협력이 되면은 삼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장래가 미래가 좀 출로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득권 논리입니다. 그 양 정부가 기득권 논리의 체제에 안주하면 이렇게 간다면은 뭐 방법이 있겠는가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그 지금 삼통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 나도 바깥에서 좀 듣고 있습니다만 삼통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대만에 그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199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 제시를 받았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한에서 제기를 갖다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삼통인데, 근데 물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지만 중국에서 추진해오고 해왔던 삼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삼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 경우에 중국 정부가 삼통을 제안을 했고 저 대만의 전체적인 변화가 그걸 갖다가 이룩 받아들였던 그러나 저 정권이 바뀜으로써 다시 냉각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냥 그 정부와 별개로 삼통을 갖다 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적어도 우리 노태우 선생 같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냉정하에 있었죠. 미국하고 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그 프렌드십 소사이티 그에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 북한하고의 교류를 갖다가 추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루어내왔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성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체와 별도로 삼통을 남북 간에서 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선례로 있는 중국하고 대만을 봐도 약간 어렵지 않나. 정권에서 거기에 대한 면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승인 내지는 수용이 있어야지 전용 권력하고 별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아니냐. 그 중국하고 대만은 그야말로 통일 문제는 우리도 지금 일국 양적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삼통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 왕래 소통 통신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소삼통이 있었고 대삼통이 있었고 그동안에 있어서 대륙하고 대만의 전체적인 흐름이 전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무슨 그거를 갖다가 뭘까 전체와 별도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전체의 변화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대만의 마인초 촌동이 중국 방문합니다.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대만 촌동 쭉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예?
역임자로서 조국으로 중국도 이렇게 방문하는데 중국하고 대만의 산통이 호가가 된 것은 이 마인족 정권 때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별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항상 한번 기회 있을 때에 존의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합의를 할까 용인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틀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산통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70년 동안 분당이 되어 있다고요. 중국은 벌써 오래전에 서로 이렇게 왕래 삼통이 뭐 그게 소삼통이건 대삼통이건 간에 일단 그런 인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이산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또 우리가 시민들이 또 인민들이 또 자유롭게 왕래도 되는 우리 수도 같은 데는 통일되기 전에 브란트의 동방정책 일종의 삼통난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자유롭게 왕래 통신 다 소통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70년 동안 이렇게 양 정부가 기득권 논리라고 하면 이야기하기 좀 이상하지만 냉전 체제인 것을 두고 또 우리가 주변에 이제 국제 관계가 그렇게 쉽게 소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을 두고 더 이상 양 정부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우리 이제 그 천도교 이 전위단체 동민회 같은 이 단체가 또 주위에 우리가 이런 인내천, 이 동학사상과 같은 이 세계사적인 미래지향적인 가치체제를 공유하는 우리 동행과 같은 동학실 시민행동 이 중심에 대해서 이 원탁의 사발동문회 정신을 가지고 이런 일종의 지금은 시민단체, 민간이 이런 그 운동을 우리가 추동하고 또 이렇게 양정부에게 우리가 호소, 우리가 이렇게 진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삼통을 이루어내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익환 목사도 그런 기반으로 저는 방북을 했다고 보고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으로 이제 애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실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북에 가니까 조금 전에 서 선생님 말씀처럼 정치 군사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선생 그 이야기 내한테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게 정부의 입장이니까.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이런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0년 동안 이 기독권 꼭 하면 좀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북은 잘 모르겠어요. 남쪽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체제나 우리가 일정 과정의 종합을 보면 분명히 기독권 논리에 안주한다는 이런 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국회에는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은 해야 민주주의 된다 하면서 정은 늘리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건강한 민족, 시민, 이런 민간 단체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우리 이제 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남북 관계도 물론 우리가 현안이겠지만 특히 일본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 착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하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우리 동학혁명도 실패한 게 일본의 간섭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하노이 회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의 오늘 강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지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취재에서 오늘 강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노 선생 말씀 맞잖아. 그거는 민간 단체로서 지금 어렵고 곤란이 있고 한다 할 줄 추진하고 해야죠.